네, 저는 아까 질의에 이어서 우리 사회의 혼돈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모든 기관과 모든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원칙에 따라서 해야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다시 내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우려하신다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선관위 사무총장님, 총장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죠? 저희 기관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독자적인 헌법기관이라 네. 결국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 그럼 평소에 대통령께 선관위 관련해서 업무는 직보를 절대 전혀 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기스와 국정원의 발표가 이렇게 있고 난 뒤에 아까 국정원에서 한 것도 용산이나 그런 곳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대통령께서 이런 부정선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내릴 정도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 모르셨나요? 예, 그래서 의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우선 문제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부분에서 일어나도 고위직 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제의를 하고 이러는데 이럴 때는 문제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나 이렇게 문제 제의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 제의하는 한 세 가지, 제일 큰 거 한 세 가지 차례대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일단 서버 보안에 의해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서버 조작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서버 조작만 가지고 가능하지 않은 뭐 자세한 내용은 서버 조작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그 일정 선거에서 수치가 있고 내용만 말씀하시죠. 예, 그다음에 서버 조작 또 분류기 조작을 통해서 개표할 때 조작이 가능하다는 그런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 조작된 그러니까 서버에 의해서 조작된 수치에 따른 그 투표함 바꿔치기 등에 의해서 부정투표지를 산입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세 개인데 저는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선거 참관인들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군데서 국민의 일부분이 이렇게 확산하고 이럴 때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선관위? 나름대로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요. 반박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보도자료나 그다음에 홍보물 영상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황교안 전 총리나 이런 분들 다 이렇게 모아서 한번 직접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직접 거기 가보면 우리 선거 개표기 보면 최종 마지막으로 선거 사무원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좀 먼저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행위들이 우리가 이제 할 때는 법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법적 집행을 할 때 이 기관이 윤리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네. 조직에 어떤 혁신안이 있는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네. 우리 전체 서브에 4,428만 11명이 지난 총선에 그 서브 안에 들어있죠. 이게 해킹됐을 때 저는 선거 조작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료 유출은 확실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 사람 남녀 구분일 거고 주민등록 번호일 거고 주소일
것이잖아요. 네. 많은 보이스 피싱도 있고 이런데 이 서버가 탄탄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 전체 주거지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외국이나 이런 데 해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자, 문의하신 지금 기존의 채용 비리 등과 관련한 인사 혁신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적으로 감사관 제도를 만들고 감사위원회를 설정해서 인사감사, 소위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인사감사 부서까지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내용이 그 과거의 그 징계 사유에 비해서 금년도에 그 인사 비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나름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할 수 없어서 중지되었을 뿐이지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거의 그 비리에 대한 부분은 엄중히 저희가 징계 절차를 밟아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는 새로운 비리는 지금 새로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금 그 인사감사 라인을 재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보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사태의 즈음에서 과연 정말 우리 그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서버를 공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말씀하시면서 그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니네들이 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선관위 지금 서버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자발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공개하겠다는 게 이제 저희 공식적인 의견이고요. 즉 이번 수사 그 과정에서 필요해서 서버의 그 증거 수집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령되거나 아니면 탄핵이나 또한 법원의 선고 소송에서 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결정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서버를 만약 공개하게 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이 서버 보안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정원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금년에 1, 2차에서 나름 22대 국선을 준비하면서 보안은 완전히 강화된 상태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 선관위의 입장은 지금 어느 국가 조직보다도 또 선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안망은 완벽하지 않느냐, 뭐 100% 절대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도 그래도 믿고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월 22대 국선을 맞이하면서 선거 보안 자문단이라고 하는 4개의 IT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대비책을 전부 마련해서 검증도 한 상태에서 치렀습니다. 네, 네. 예. 여러 차례 질문이 계속되고